그들은 그것을 르네상스라 불렀습니다. 예술과 문화, 인간의 찬란한 재탄생. 그러나 대리석 궁전과 눈부신 그림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비추는 거울, 창백하고 섬세하며 천사처럼 보여야 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순간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건강, 피, 심지어 시력까지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재단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 걸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우리는 르네상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의 르네상스가 아닙니다. 거머리, 독, 그리고 고통의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었습니다. 여성의 외모는 남편의 권력을 비추는 거울로 여겨졌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섬세하며 천사처럼 보일수록 남편의 사회적 명예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내는 남편을 궁정에서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빛나고 완벽한 아내는 그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잔혹한 게임에 갇혔습니다. 불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창백한 피부, 장밋빛 볼, 밝은 머리카락, 크고 몽환적인 눈.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문화가 강요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화장품이 없는 그 시대에 여성들은 어떻게 이런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어둡고 위험했습니다. 얼굴 위에서 피를 빨아들이는 거머리부터 눈에 떨어뜨리는 독성 약물까지 르네상스의 아름다움은 고통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집착은 대리석처럼 흰 피부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움은 피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하고 대리석처럼 희게 빛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볼은 은은한 붉은기가 감돌아야 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조각상처럼.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순결과 부, 귀족성을 선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게 그런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역사상 가장 기괴한 도구 중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바로 거머리였습니다. 여성들은 귀, 볼, 심지어 목에 살아있는 거머리를 올려놓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거머리들은 피를 빨아들이며 피부의 색을 빼앗아 창백하고 거의 투명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작은 멍 자국은 볼에 붉은 빛을 남겨 자연스러운 홍조를 흉내냈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그 효과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얀 피부, 붉은 볼, 완벽한 르네상스의 가면. 그러나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과도한 사용은 심각한 출혈, 감염, 심지어 혈관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여성은 기절했고 어떤 이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움의 추구가 그들의 피를 화장품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창백한 피부가 캔버스였다면 황금빛 머리카락은 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여성들은 불, 화학 물질, 그리고 타는 태양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창백한 피부가 캔버스였다면 황금빛 머리카락은 르네상스 미의 왕관이었습니다. 금발은 젊음, 신성,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성이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들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 두려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사프란, 양파 껍질, 명반, 유황, 소다로 염색약을 섞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이 타는 듯한 혼합물을 바른 뒤 몇 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에 노출시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창백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무거운 옷으로 감싼 여인이 머리만 태양 아래에서 서서히 타들어가는 장면을. 많은 이들이 화상, 부서지기 쉬운 머리, 심지어 영구적인 손상을 겪었지만 황금빛 머리카락은 그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미의 광기는 눈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크고 둥글고 반짝이는 눈. 이것이 궁극의 매혹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치명적이면서도 유혹적인 식물에서 만든 안약을 사용했습니다. 아트로파, 벨라도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벨라도나는 동공을 확대시켜 눈을 크고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로맨스 이야기 속 여주인공처럼요. 그러나 반짝임 뒤에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사용은 시력을 흐리게 하고 눈을 파괴하며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곧 존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름다움은 설령 독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독도, 어떤 불꽃도, 어떤 거머리도 시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아름다움의 가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 모든 의식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거머리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염색약은 두피를 불태우고 유황과 납으로 몸을 중독시켰습니다. 벨라도나는 수많은 여성을 실명시켰습니다. 사회가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 요구했던 것은 천천히 그들의 건강과 존엄, 때로는 생명을 집어삼켰습니다. 르네상스 그림 속 천사 같은 여성들의 초상 뒤에는 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볼, 황금빛 머리, 빛나는 눈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빚어진 가면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분놀림 하나하나는 기절, 병마, 침묵 속의 고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여성들에게 잔혹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지성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얼굴로만 재단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찬양받았지만 고통은 외면당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우리에게 예술과 과학, 부흥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어두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권력이 규정한 아름다움은 곧 감옥이 된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 그림들을 보며 우아함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작 뒤에는 피 흘리고 불에 타고 시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덧없는 환영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미의 진짜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르네상스를 여행했습니다. 예술과 영광이 아닌 고통과 희생의 르네상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성들은 사회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미의 게임에 스스로 뛰어든 참가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 속 어두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